안녕하세요. 오늘은 금속판화 2탄, 알루미늄 판을 사용한 금속판화 실험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실험은 구리와 알루미늄 간의 반응성 차이, 그걸로 인해서 산화하는 반응이 일어나는 실험으로 대표적으로 알려져 있거든요. 그 실험을 어떻게 하는지 간단하게 보여드리고 몇 가지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알루미늄 판은 요즘 이렇게 과학사에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했던 금속 판화 실험이 전기 에너지를 공급해가지고 원하는 모양을 그리는 거였다고 하면, 이 실험은 금속과 금속 사이의 산화환원 반응을 이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는 방법이 조금 다릅니다. 알루미늄 판은 여기 준비가 되어 있고요. 그럼 얘와 경쟁할 금속은 누구냐? 바로 구리 이온입니다. 그래서 여기 파란색으로 보이는 이 염화구리2 용액인데요. 0.5몰 정도로 만들어 쓰시면 큰 문제 없이 실험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반응을 일으킬 용기가 필요할 테니까 저는 패트리 접시 유리로 되어 있는 거 큰 걸 준비를 했는데요. 학생들 전체를 실험을 시키실 거라면 좀 큰 통을 준비를 해서 여러 명 학생의 것을 한꺼번에 집어넣고 반응을 시키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얘는 뭘로 이제 그림을 그리는 것이냐면, 알루미늄은 이렇게 반짝반짝하게 이렇게 돼 있는 상태고요. 여기에다가 부식이 안 됐으면 좋겠다라고 생각되는 부분을 막아주는 거예요. 그럼 노출되어 있는 알루미늄은 부식이 될 거고, 막혀서 노출이 안 되는 알루미늄은 그대로 요 광택이 살아있을 거거든요. 그래서 부식 안 시키고 싶다면 이런 시트지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저는 예술과 거리가 멀기 때문에 그냥 대충 한번 해볼게요. 저는 이렇게 동그라미, 세모, 네모를 붙여버려요. 그 다음에는 이제 용기에다가 용액을 붓고 얘를 담가두고 기다리면 되는 건데, 화학 반응이 일어날 때 모종의 기체가 발생을 합니다. 그리고 이 용액 자체가, 화학에서는 이런 말이 있어요. 색깔이 예쁘면 조심해라. 색깔 되게 예쁘지 않습니까? 중금속 이온이 들어가 있는 이 파란색 용액은 무기폐수로 나중에 분리 배출하셔야 되고요. 인체에 해롭습니다. 그래서 실험을 하실 때 기체도 나오고 막 화학 반응도 일어나고 그러는 실험이기 때문에 이런 데서 하시는 것보다는 후드에서 하시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네, 이제 실험을 해보겠습니다. 잠깐 드릴 말씀이 있는데, 제가 아까 사용했던 금속판이 이거였었거든요. 이렇게 구멍이 뚫려 있는 이 제품이었는데, 거기에 붙여있던 시트지를 제가 지금 옆에 판으로 옮겨 붙였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알루미늄 판이 아니었어요. 이런 실수를 하네요. 제가 여러 종류의 금속판을 준비를 했는데 이게 알루미늄 판인 줄 알고 여기다가 해서 실험을 해보니 아무것도 안 돼서 아무래도 이상해서 확인을 해봤더니 이게 스테인리스 판이었어요. 그래서 반응이 안 일어났었거든요. 그래서 황급히 알루미늄 판으로 교체해서 거기 붙어 있던 시트지를 이렇게 얼룩덜룩 다시 붙였습니다. 그래서 판이 지금 달라졌는데 이 넓은 마음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실수를 하다니 좀 부끄럽습니다. 이제 얘를 여기 0.5몰 염화구리2 용액, CuCl2죠. 구리 이온이 포함되어 있는 용액이기 때문에 여기 알루미늄과 구리라면 알루미늄이 반응성이 더 크잖아요. 그러니까 알루미늄은 산화되고 구리 이온은 환원돼서 금속 구리가 돼서 석출되는 반응이 일어날 겁니다. 넣어보겠습니다. 실제 실험하실 때는 먼저 판을 놓고 그 위에 용액을 부으시는 걸 추천을 드려요. 요게 반응을 시켜보시면 금속과 금속 사이 반응인데도 기체가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가수분해 때문에 수소이온이 생기고, 수소이온이 알루미늄과 반응해서 수소 기체가 발생하는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환기가 잘 되는 곳에서 하시거나 후드 안에서 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지금은 제가 후드까지는 안 갔고요. 하나 정도만 보여드릴 거기 때문에 반응을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넣겠습니다. 보입니다, 반응이. 지금 보시면 판 주변이 막 약간 거무쭉쭉하게 변하면서 반응이 난리가 일어나는 났네요. 걸 볼 수가 있고요. 발생하는 기체 보이시죠? 들이마시면 그닥 좋지 않을 기체입니다. 그리고 기체 발생 때문에 얘가 약간 뜨기도 합니다. 이렇게 요 판 자체가 살짝 떠오르기도 해요. 잘 가라앉아 있을 수 있도록 가끔씩 눌러주도록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화면상에는 약간 까맣게 보이는데 실제로는 붉은 갈색이거든요. 구리의 색깔. 그냥 눈으로 볼 때는 완전히 빨간색이거든요. 제가 제 폰으로 한번 사진을 찍어서 이따가 한번. 아이고. 근데 파란 용액에 빨간 색깔의 물체가 들어있으면 검게 보이기도 합니다. 네, 사진 하나 찍었고요.
지금 반응이 많이 일어나는 곳은 구리가 상당히 많이 석출돼서 약간 두툼한 모양으로 돼 있고요. 시트지를 안 붙인 요 바깥 부분들은 다 알루미늄이 산화돼서 녹아 들어가고 있는 중입니다. 지금 속도가 제법 빠른 것이죠. 제가 이걸 지금 빨리 돌리지 않았는데도 이 정도로 바로바로 보일 정도니까요. 그리고 얘가 발열 반응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렇게 손으로 앉아보면 용이 따끈따끈해져요. 그걸 관찰하는 학생들도 있습니다. 이 정도면 된 것 같아서 꺼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보여드릴게요. 네. 붉은 기운이 아, 보입니다. 구리가 보이죠? 네. 네. 이제는 얘를 그 파란 용액은 네. 그 용액이 파랗다는 것 자체가 파란색만 주로 통과시키고 네. 붉은색이나 다른 색들을 흡수한다는 뜻이니까 네. 아무래도 파란 용액 속에 들어있을 때는 좀 덜 붉게 보이겠죠. 네. 자, 얘는 이제 수도가루 가지고 가서 칫솔을 이용해서 닦아주시는 게 좋거든요. 요거는 제가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붉은 가루가 떨어지는군요. 네, 그럼요. 도금되는 게 아니고 그렇군요. 손에 달라붙어 있게만 합니다. 이렇게 드릴 테니까 선생님 수돗물로 죄송하지만 닦으라고요? 흐르는 물에다가 장갑을 끼시면 좋겠습니다. 네. 잠시 저걸 닦으시는 사이에 질문을 하나 드리고 싶습니다. 왜 이 실험은 염화구리2 용액으로 할까요? 여기서 알루미늄하고 구리이온이 반응하는 거라고 하면 구리이온만 있으면 되잖아요. 그러면 염화구리가 아니고 황산구리2도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황산구리2 용액으로는 어떤 변화가 생기는지를 한번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네, 그래서 황산구리2 용액도 준비를 해보았어요. 똑같이 0.5몰입니다. 그 사이에 왔네요. 얼룩덜룩해서 예쁘진 않네요. 학생들은 굉장히 예쁜 작품을 많이 만듭니다. 시간을 좀 더 충분히 두시고 충분히 부식을 시키시면 요 바깥 부분이 굉장히 고르게 부식이 돼서 근사하게 보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비치니까 조금 더 보기가 낫네요. 아까 제가 제기했던 의문이요. 황산구리2는 왜 안 되는가? 염화구리2는 되는데. 그래서 황산구리2를 넣어서 실험을 다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알루미늄 판에 시트지 또 붙였고요. 여기다 넣고 황산구리2 용액을 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하고 똑같은 상황이어야 되니까 똑같이 0.5몰이고 똑같이 100ml를 만들었습니다. 근데 지금 보시면 아무 변화가 없죠. 이건 분명히 알루미늄이거든요. 아까 염화구리2 용액은 용액에 넣자마자 주변이 시커멓게 되면서 반응하는 게 보였었잖아요. 그런데 지금 얘는 아무 변화가 없죠. 그러니까 이 실험은 염화구리2 용액을 사용해서 해야 돼요. 똑같이 구리이온, 구리이가이온이 있는데 왜 황산구리2는 안 되느냐? 그 부분이 가장 핵심인데 염화구리2하고 황산구리2의 차이점은 음이온밖에 없잖아요. 그렇다면 염화구리2에 있는 염화이온이 뭔가 역할을 하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시죠? 그래서 제가 여기에다가 염화이온을 공급해주는 방법을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제일 쉬운 건 소금을 넣는 거죠. 그래서 소금을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어떤 차이가 생기는지 보겠습니다. 약간의 기포가 생긴 느낌하고 약간 까매진 느낌이 있네요. 까매진 느낌이 좀 있나요? 네, 그 점점이 있어요. 점점. 마치 그 점묘화처럼. 제가 지금 보기에는 약간 부분 변화가 생기기 시작했어요. 소금이 닿은 부분이 그렇고요. 네. 그다음에 면을 자른 경계면이 유난히 그러네요. 네네. 면을 자른 부분이 유난히 변화가 있다는 것이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뭘까요? 표면에 무슨 처리가 있을까요? 그 잘라진 면에 순수한 알루미늄이 더 많이 노출됐겠죠. 그럼 표면에는 순수하지 않은 알루미늄? 네, 표면은 산화 알루미늄이에요. 그렇군요. 알루미늄은 철보다 반응성이 큰데도 불구하고 표면에 산화 알루미늄 피막이 쫙 덮이면서 스스로를 보호할 줄 아는 금속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철 녹쓰는 건 많이 보지만 알루미늄 녹슬어서 못 쓰게 된 건 본 적이 없으시죠? 그렇죠. 네, 그래서 표면에 있는 산화 알루미늄 피막을 벗기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염화이온이 그런 역할을 하는 거예요. 염화이온이 산화 알루미늄의 피막을 벗겨주는 역할을 해서 그것 때문에 그 부분이 알루미늄이 드러나게 되고 그러면 반응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소금을 뿌려놓은 부분과 아까 선생님이 자르셨던 그 경계 부분에 약간 반응이 일어나면서 기포도 발생하고 약간 색깔도 까무잡잡해지는 거 느껴지시죠? 반응이 일어나고 있죠. 근데 염화구리에서는 산화 알루미늄도 반응하지 않았나요? 염화이온이 그 역할을 한다고요. 염화이온이. 염화이온이 산화 알루미늄 피막을 먼저 벗겨주고 순수한 알루미늄이 드러나면 그 알루미늄이 구리이온과 반응하는 거예요. 염화이온이 산화 알루미늄과 모종의 관계가 있다. 네, 피막을 벗겨주는 금속 쪽에서는 무슨 공식 현상이라고 하든가 뭐 그런 명칭이 그렇군요. 있더라고요. 그런 그래서 지금 특징이 보시면 이 소금이 닿았던 부분들이 아까 봤던 것처럼 구리가 예. 석출되기 시작하는 게 그래요. 느껴지실 겁니다. 그렇구나. 네. 표면이 벗겨지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반응이 일어나는군요. 반응을 시작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황산구리 2 용액에다가 소금을 집어 넣어줬더니 반응이 시작이 되더라라는 건 염화이온이 역할을 하는 거구나. 그래서 이 실험은 주로 염화구리 2 용액으로 하는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다는 거죠. 지금 보시면 확실히 많이 이제 부식이 되고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물론 속도는 아까 염화구리 2에 비하면 느리긴 하죠. 그래도 황산구리 2가 안 되는 이유가 바로 이 Cl- 염화이온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구나라는 건 확실하게 아실 수가 있게 된다는 거죠. 만일 그 상태에서 하루 종일 또는 밤새도록 놔두면 계속 진행이 되는 건가요? 아니면 어느 정도 포화가 되면서 멈추는 건가요? 알루미늄과 구리이온 사이의 경쟁이니까 둘 중에 어느 하나가 끝나면 산화환원 반응은 주고받는 반응이니까 끝나겠죠. 그렇군요. 근데 거기까지는 안 해봤고요. 예. 실제로 요걸 이제 반응을 다 시킨 다음에 질량을 비교를 해보면 질량이 다릅니다. 어떻게 될까요? 구리가 알루미늄보다 더 무겁겠죠? 근데 구리는 다 띄어냈잖아요. 그러네요. 알루미늄 판만 가지고 질량 변화를 측정하면 그럼 가벼워지겠죠. 그렇죠. 당연히 가벼워집니다. 그래서 질량 변화도 사전 사후에 재개하시면 좀 더 심화된 탐구를 또 하실 수도 있을 겁니다. 얘를 끝까지 다 보긴 어려울 것 같고요. 요 정도까지만 마무리를 하고 제가 그래도 씻어볼까요? 아까하고 네. 똑같이 해봐 예. 주시면 됩니다. 아까 염화구리 2 용액하고 이거 제가 이 이유를 모르겠는데 염화구리 2 용액을 가지고 이 실험을 하고 나면 남은 용액이 이렇게 초록색이 됩니다. 근데 지금 황산구리 2는 반응량이 적어서인지 구리이온 색깔이 그대로 있네요. 네. 왜 색깔이 이렇게 초록색으로 변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용액 처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왔습니다. 황산구리 2를 가지고 만든 작품은 아무래도 거울처럼? 어떻게 해야 잘 보일까요? 요 정도? 아까의 얘하고 비교하면 확실히 염화구리 2를 쓴 부분이 더 부식이 많이 된 거 보이시죠? 네. 전혀 다른 질감이네요. 네네. 아니 얘도 오래 놔두면 아마 그렇게 될 거예요. 이 두 용액을 처리하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이 무기폐수죠. 무기폐수에다가 다 부으시고요. 여기 건더기로 남은 구리, 얘는 순수한 구리거든요. 나중에 다른 실험에 쓸 수도 있을 테니까 물만 잘 따라서 버리고 얘는 잘 말려서 시약병 같은 데 담아서 시약장 한 곳에 고이 간직해 두시는 것도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요즘 구리가 비쌉니다. 그러면 네. 더더욱 그래야 되겠네요.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